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2026년 이제 1월 지나고 2월이 됐어요. 저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새해 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관리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뭐 얼굴 라인 관리부터 피부 관리뿐 아니라 몸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맨날 영상에서 날씨 확 추워지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안 좋아진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꾸 몸이 피곤하고 아픈지 그런 이유들도 좀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뷰티 유튜버라서 뷰티 얘기도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이런 컨디션 관리에 관한 얘기들도 좀 새해니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얼굴 되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떤 관리들로 이렇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로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받은 시술이 있는지 어떤 시술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막 시술을 다양하게 받아보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수술 때문에 이 근처에 최대한 뭘 안 건드리려고 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한 지 3개월?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갑자기 삘 받아서 뭔가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받아봤던 시술이 바로 튠페이스, 튠 라이너예요. 제가 뭐 울세라나 인모드, 슈링크, 리프테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굴에 라인을 많이 건드려주는 이런 초음파 시술 들은 많이 해봤는데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을 안 해봤어요. 써마지는 되게 아프다고도 많이 얘기하고 제가 간 병원에서는 굳이 제 나이대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 확실히 좋은데 제 나이에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튠페이스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튠페이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튠페이스보다 튠 라이너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튠 라이너가 심부볼이랑 이런 이중턱 같은 지방에 효과가 좋다고 이미 알고 있어서 좀 관심이 있던 시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튠페이스 받는 김에 튠 라이너까지 같이 했어요. 튠페이스는 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튠페이스만 할 수도 있고 팁을 좀 여러 가지 골라서 지금 내 얼굴 고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튠페이스랑 튠 라이너를 받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튠페이스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고주파 시술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써마지가 있어요. 그래서 써마지가 더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 써마지는 좀 자주 받기에는 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아파요. 근데 이 튠페이스는 써마지보다 좀 약한 대신에 피부 손상이 적어서 자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적립식으로 받았을 때 좋은 시술이래요. 그리고 튠 라이너는 튠페이스의 다른 팁 중에 하나인데 특이하게 튠 라이너는 고주파가 아니라 초음파식이에요. 보통 초음파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울세라인데 울세라가 근막을 리프팅 해주고 이런 지방층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울세라는 효과가 좋은 만큼 집중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좀 이런 볼페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부 손상도 있을 수 있어요. 튠 라이너는 보통 딱 이 하관에만 해줘요. 울세라랑 다르게 조금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좀 적고 고통도 조금 덜해요. 근데 안 아프진 않았습니다. 뜨거운 거 못 견디는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술이에요. 저는 뭐 인모드 같은 느낌? 근데 인모드 울세라보다는 받을만 했어요. 제가 마취를 안 하고 받았는데 마지막쯤에 너무 뜨거워서 좀 고통스러웠지만 중간까지는 좀 참을만 했다. 근데 추천받고 간 제 친구는 진짜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튠 라이너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받을 것 같아요. 튠페이스의 효과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제 친구가 제 얼굴을 보면서 조금 어려진 것 같다? 요즘 얼굴이 좀 생기가 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뭔가 얼굴에 그늘진 느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튠 라이너의 효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하관 쪽에 심부볼 도 살짝 정리가 됐고 이런 턱 라인들 있잖아요. 이전에 울세라를 받았을 때는 피부와 살이 너무 뼈에 딱 달라붙은 느낌이 나서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긴 했으나 제 얼굴에 안 예쁜 굴곡까지 다 보여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효과가 좋은데 투머치였다. 근데 이 튠 라이너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런 제 얼굴의 각, 적당히 예쁜 이런 볼륨감 이런 것들은 살려두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심부볼과 이중턱 그리고 이런 턱 라인 정도만 관리가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 튠페이스랑 튠 라이너는 한 번만 받아도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 모든 시술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번 받았을 때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일단 3번을 끊어뒀고요. 그중에 한 번만 받고 왔어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모든 시술을 짧은 주기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짧게 받았을 때 피부 손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어서 3달? 한 5달? 이
요 정도 좀 그냥 까먹고 있다가 생각났을 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점점 제 얼굴형이 뭔가 좋아진다. 그냥 튠 페이스랑 튠 라이너를 한 번 더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게 제가 튠 페이스랑 튠 라이너 하고 바로 찍었던 영상이 페리페라 립스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얼굴형이 좋아졌다. 바로 알아보시는 섬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이 건조한 요즘 날씨에 진짜 푹 빠진 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그냥 저녁에 피부 관리를 한다? 이 팩을 쓰고 있어요. 그냥 요즘 보습 관리는 이 팩으로 다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이 제품 테스터를 받고 너무 좋아서 진짜 연구소에서 막 만든 테스터 있잖아요. 그걸 야금야금 받아서 꾸준히 써왔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팩이에요. 아니 이게 왜 이제 나왔지 싶은 라네즈의 크림 스킨 마스크예요. 아니 라네즈 하면 크림 스킨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유명템이 마스크팩으로 이제 나왔다고요? 이 인기템인 크림 스킨 한 병에 보습력을 농축해서 가득 담은 마스크팩이에요. 요거는 팩을 딱 꺼내자마자 이 시트를 집자마자 이건 됐다. 이건 진짜 됐다. 피부 보습 무조건 됐다. 겨울 보습템? 그냥 이거면 됐다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 크림 스킨 한 통이 농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센스가 마치 달팽이 크림처럼 쭉쭉 늘어나는 좀 쫀쫀한 에센스예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오일리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묽은 크림 같아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크리미하고 촉촉해요. 이 에센스가 피부 장벽과 속 탄력을 잡아주는 크림 스킨 속의 세라펩타이드가 5배 강화되어 있어서 마치 크림 스킨을 7병 레이어링 한 것처럼 진하게 보습 레이어링을 해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마스크팩은 에센스만 좋다고 해서 보습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에센스를 머금어줄 시트도 정말 중요한데 이 시트를 보시면 에센스를 그냥 적신 게 아니에요. 에센스가 머금어질 수 있는 보습 포켓 홀이 뽕뽕뽕뽕 있어요. 근데 아마 사용 전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보습 포켓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겉면에 에센스만 적셔져 있는 일반 시트보다 에센스를 3배 이상 머금을 수 있는 시트예요. 이 미세 홀에 머금어져 있던 진한 크림 스킨이 피부에 흡수되고 나면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 뚫린 홀이 보여요. 이 보습 포켓은 에센스를 저장해주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 마스크 하는 동안 열을 배출해줘서 더 시원하고 가벼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저런 팩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팩들마다 좀 장단점이 있는데 이 마스크는 겔과 시트 마스크의 장점만 담은 하이브리드 겔링 시트 마스크예요. 원단 안에 있는 지지체를 제거하고 나면 시트 자체도 뭔가 더 크리미하고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고요. 약간 우유 젤리 같은 느낌? 피부에 붙였을 때도 착 붙고 쫀쫀한 에센스지만 무겁게 질척이는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게 묽은 크림팩 하는 느낌으로 피부를 싹 감싸줘서 제대로 케어하는 느낌이 나요. 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10분이면 끝. 10분만 해주셔도 진하게 속보습과 겉보습을 완전 채워주니까 피부 결도 촤르르하게 엔젤링 돌고요. 보들보들해져서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어요. 응급 보습 충전을 해준 느낌이라서 좀 뽀송하게 메이크업을 해도 속 건조가 안 느껴져요. 다 하고 나서 피부 위에 뭔가 무겁게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서 피부 부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 진한 보습감과 대비해서 마무리가 끈적임이 없고 딱 보습만 확실하게 챙겨준 느낌이라서 화장 전에 빠르게 붙여줘도 괜찮았어요. 솔직히 겨울 피부 관리는 보습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보습이 잘 되어 있어야 결도, 탄력도 다 좋아지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이 근본적인 보습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딱 크림팩 같은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딱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겉보습, 속보습 다 채워줄 수 있는 제가 이런 거 쓰고 싶다 생각하고 있던 그 느낌 그대로의 마스크팩이 나와서 거의 운명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마켓하고 싶다고 러브콜도 보냈을 정도예요. 제가 마켓하고 싶다고 하는 제품이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오리지널이죠? 이 크림스킨. 라네즈 크림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예요. 솔직히 크림스킨 이름 진짜 너무 잘 지었어요. 일반 토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한 속보습을 해주는 사용감이 이 제품명에서 그냥 느껴지잖아요. 괜히 크림스킨인 게 아니라 세라펩타이드 크림 제형을 300분의 1 입자 단위로 쪼개서 안정화시킨 토너예요. 그래서 크림의 보습력을 갖췄는데 토너의 흡수력까지 갖춘 거죠. 크림이 솔직히 보습력이 좋긴 한데 입자가 크다 보니까 좀 겉돌고 흡수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솔직히 그러면 속보습을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크림스킨은 작아진 크림 입자가 피부 깊숙이 빠르게 흡수되니까 그만큼 성분 침투력도 높아지고 속보습도 쫙 잡아주는 거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미스트 펌프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미스트 펌프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양도 좀 덜 낭비하는 기분
때문이고 얼굴 전체에 알뜰하게 속보습을 채우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좀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보습감 쌓아주기에도 더 좋고요. 저는 세안하고 마른 피부에 그냥 차차차 뿌려주는데 이렇게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기도 편해요. 또 분사력이 크림 스킨에 어울리게 되게 부드러워요. 촥 안개처럼 뿌려지고 고르게 뿌려지는데 이게 또 답답하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보습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원하게 분사돼요. 그래서 세안하고 바로 뿌려서 그냥 토너처럼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냥 화장 전에 화장 잘 먹게 해주는 미스트처럼 뿌리셔도 괜찮아요. 이 뿌리고 흡수시키면 피부 맨들하고 말랑말랑해지면서 광 도는 거 보세요. 저는 한 번만 뿌리기도 하는데 조금 더 보습 챙기고 싶다? 2번, 3번 레이어링 해주는데 그렇게 레이어링 해도 겉돌지 않고 다 피부가 싹싹 잘 머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바디 피부에 뿌려도 진짜 괜찮거든요. 겨울에 건조하니까 막 몸 따갑고 간지럽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겨울에 바디 피부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관리를 좀 하는 사람이다? 얼굴 말고 몸도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건 나도 이해해. 몸에 뭔가를 발라야 되는 걸 알지만 진짜 너무 귀찮은 사람. 요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몸이 너무 건조할 때나 샤워하고 나와서 이 크림 스킨 몸에 촥촥 뿌려주시면 바로 편안해집니다. 마침 또 몸에 뿌리기 너무 좋게 진짜 좋은 구성이 나왔어요. 이번에 2월 올영픽으로 크림 스킨을 그냥 A to Z 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획 세트가 나와요. 크림 스킨 본품과 동일한 용량의 리필, 알베아 미스트 펌프, 크림 스킨 마스크팩 한 매. 거기에 거꾸로 뿌려도 다 분사되는 360도 영립형 바디 미스트 펌프까지 드려요. 원래는 본품, 리필, 마스크팩, 그리고 미스트 펌프만 주는 기획 세트인데 딱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딱 7일만 요 영립형 바디 미스트 펌프를 드려요. 이 기획 세트 활용도가 정말 미친 게 리필 주잖아요. 리필은 요 바디 미스트 펌프에 다 채워서 바디용으로 한번 써보세요. 샤워하고 나서 뭐 건조하고 따갑고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뿌려서 보습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런 각질 올라온 것들 그냥 이렇게 뿌려서 편하게 케어해줄 수 있고요. 제가 보습되는 바디 미스트 종류들 되게 좋아해서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용의 편의성이에요. 그냥 보통의 미스트 펌프들처럼 사용하면 등이나 이런 데 거꾸로 이렇게 뿌릴 때 안 나와요. 등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이런 데 뿌리려면 이렇게 뒤집어서 뿌려야 되는데 360도 펌프가 아니면 사용이 정말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증정인데도 360도 다 분사되는 바디 미스트 펌프예요. 그러니까 꼭 바디 미스트 펌프 증정하는 딱 7일 놓치지 마시고요. 가격도 이 모든 걸 다 퍼서 주는데 27% 할인. 이 모든 걸 24,0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얼굴 보습 관리뿐만 아니라 바디 보습 관리까지 하나로 다 챙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디션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컨디션 관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잠이잖아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저는 원래 수면 시간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친구들도 저한테 어떻게 그 일을 다 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잠이 없어서 다 하는 거였어요. 늦게 자고 일찍 깨고 예전에는 잠 안 자고 밤새서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작년쯤부터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았어요.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불안이랑 공황 증상이 있었고 이 초기 증상들을 겪고 난 이후로는 특히 더 잠을 챙겨서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더 말 안 할게요.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쉬운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카페인 줄이기. 근데 솔직히 저는 카페인을 아예 안 먹는 건 너무 힘들어서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을 안 마시기로 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무조건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요. 차를 마셔도 루이보스 같은 거. 되도록이면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를 마셔요. 사실 원래도 카페인의 효과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라 밤 늦게까지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실제 뇌파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제 공황의 트리거가 커피였어요. 카페인. 좀 불안한 상태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카페인이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적극적으로 카페인을 줄이게 됐어요. 사람은 역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마음먹은 걸 제대로 실행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오전에는 그냥 마시는데 가끔씩 진짜 타임어택에 쫓길 때나 엄청 부담감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그냥 아예 카페인 자체를 안 마셔요. 근데 신기한 게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을 안 마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원래 5시간? 아무리 많아도 6시간밖에 못
못 자던 사람인데 수면 시간이 1시간은 늘어나더라고요. 확실히 카페인을 안 마신 날 더 길게 자는 걸 보고 효과를 느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 높이기 두 번째, 저는 수면 안대를 항상 하고 잡니다. 뭐 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암막 커튼 특유의 되게 무거운 분위기가 저희 집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인테리어를 위해서 암막 커튼을 안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이 아침에 해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남동향이라서 해 뜨는 게 그냥 보여요. 또 일찍 자는 편이 아니라서 새벽 1, 2시에 잠드는데 해 동틀 때 눈 뜨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몇 달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면 안대를 다시 꺼냈어요. 요거 제가 원래도 정말 잘 썼던 수면 안대고 예전에도 영상에서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사하면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서 다시 발굴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진짜 꿀템이에요. 저 이거 쓰고 나서 아침에 안 깨고 너무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냥 빛이 없으면 더 길게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 수면 안대가 되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눈 위에 얹었을 때 압박되는 느낌? 까슬거리는 느낌 전혀 없어요. 완전히 편안하게 빛 차단을 해줘서 불편함이 없는 수면 안대입니다. 이 코 부분도 딱 맞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냥 착용하면 완전히 안막. 그리고 저랑 남편이 수면 사이클이 좀 달라서 제가 잠들 때는 항상 거실 쪽에서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그냥 다 막아주니까 잠도 원래도 빨리 드는데 더 빨리 들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 수면 안대 쓰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관련된 영양제를 먹어요. 이전에 병원에서 8시간을 꼭 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한 군데에서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늘어나도 저는 아무리 자도 7시간인 거예요. 8시간까지는 진짜 잘 못 자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8시간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8시간 자려면 너무 일찍 자야 돼. 근데 아무튼 사실 저는 7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가끔씩 7시간도 못 자고 5시간 잤을 때 자꾸 깨니까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랑 스트레스 케어 영양제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던 조합인데 그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약사님이셨을 거야. 아무튼 이 둘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DOH에서 나온 스트레스 케어 영양제예요. L테아민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이런 긴장들을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제입니다. 이게 솔직히 영양제다 보니까 플라시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먹으면 저는 잠도 더 푹 자게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긴장도도 훨씬 편하네요. 그냥 제 일상의 컨디션 유지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평소에 긴장도가 높은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양제예요. 이 L테아민은 자기 전에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죠. 그런 데에도 들어가고 예전에 먹었던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던 성분인데 아예 이걸 메인으로 한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이 멜라피스를 먹고 있어요. 식물성 멜라토닌 2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 멜라토닌은 수면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잠을 빨리 들게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도 잠에 빨리 드는 타입이라서 이 멜라토닌은 자주 먹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헛짓거리 안 하고 빨리 잠들고 싶다.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은 정말 푹 자야지 내일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날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먹고 나서 좀 시간 지났을 때 살짝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냥 빨리 자고 싶어져요. 저는 그 효과가 되게 잘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먹고 평소에는 그냥 이 스트레스 케어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만약에 내가 잠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물성 멜라토닌을 추천드리고 나는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케어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외 가시는 분들 계시면 해외 멜라토닌도 살짝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디션 관리 두 번째, 저의 위장 관리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뒤로 넘기셔도 돼요. 근데 지난번 겟레디 윈미에서 살짝 언급했을 때 어떻게 좋아졌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남겨볼게요. 일단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정말 심한 사람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항상 배탈 상태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게 디폴트. 그냥 평생 배탈은 디폴트여서 뭐 크게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큰 문제는 복부팩만.
제가 이 복부팽만이 너무 심해서 진짜 심할 때는 그냥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덜할 때는 괜찮다가 최근에 갑자기 정말 심해졌어요. 복부팽만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 엄청 헐렁하던 바지 있잖아요. 그게 아예 안 잠길 정도로 복부팽만이 심해진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고 원래는 보통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졌는데 자고 일어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부팽만이 심해지기만 해. 그래서 내과 가서 검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유가 없어? 그냥 신경성이라고? 그래서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좀 팁도 얻고 하게 되는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 있잖아요. 요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능의학과에 가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받았어요. 요거 받으면서 뭐 유기산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 등등 이런 것들 받았는데 저는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즘 요거 온라인에서도 검체 받아서 보내고 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알러지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저는 명칭 때문에 생기는 오해 같아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생각하기보다 음식물 과민성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이게 내가 먹었을 때 장에서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음식물을 찾아주는 검사예요. 장에서 안 좋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가스도 차고 배탈도 나고 독소가 쌓이고 그래서 더 붓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붓고 살도 빠지고 몸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음식들이 복부팽만 그리고 배탈 이런 장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뭐 이것저것 나오긴 했지만 수치가 정말 높아서 웬만하면 이건 아예 피해라 라고 나온 게 우유, 유제품이랑 계란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한국인들한테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수치가 정말 높게 나와서 당분간은 웬만하면 그냥 다 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유도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만 마셔왔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우유, 카제인, 그 우유 단백질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냥 유제품이 안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란, 특히 계란 흰자. 그 외에도 감자, 캐슈넛, 피스타치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유제품이랑 계란만 피해도 훨씬 편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거의 이 두 개를 피하는 데에 중점을 뒀어요. 근데 그랬더니 확실히 복부팽만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 피해야 되는 음식을 알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안 먹으면 진짜 안 붓긴 하더라고요. 붓기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의 디폴트, 배탈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배탈은 뭘로 잡았냐? 찬 거 아예 안 마시기, 제로당 피하기.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제가 죽어도 찬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음료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위장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신 어떤 브랜드의 좀 큰 분께서 DM을 조심스럽게 막 보내주신 거예요. 저랑 정말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찬 거를 다 끊고 정말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하셔서 그래 이렇게 배탈이 나는데 찬 거 한번 끊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예 찬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도 웬만하면 정수 아니면 따뜻한 물. 커피도 마신다면 무조건 따뜻하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원래 일하면서는 마시던 사람인데 이렇게 따뜻한 보리차 마시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따뜻한 물 요청해서 마신다고요. 근데 찬 걸 끊으니까 진짜 배탈 나던 게 좋아지더라고요. 귀신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바로 배탈 나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탄산도 다 끊었었는데 또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탄산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제로당의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콜라를 마셔보고 하루는 제로 콜라를 마셔봤는데 이 제로 콜라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로 관련된 건 다 끊었습니다. 원래도 제가 유지어터라서 당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로당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제로당을 너무 자주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제로당이 장내 미생물에 뭐가 안 좋다, 장내 환경을 다르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로당을 먹고 안 먹고 저의 장 컨디션이 달라서 아예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었더니 배탈이 안 나아요. 훨씬 나아요. 삶의 질이 정말 정말 높아졌어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 좋아하던 거니까 굳이 끊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끊고 나서 위장이 편안해진 걸 느꼈잖아요.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해져서
그냥 계속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삶의 낙을 잃고 삶의 질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새해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게 모닝 페이지예요. 모닝 페이지는 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새해 맞이 책으로 읽으려고 준비해뒀던 게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닝 페이지도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이 모닝 페이지가 되게 좋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와닿지 않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확실히 모닝 페이지를 쓰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모닝 페이지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페이지씩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도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일기를 쓰더라도 작심삼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도 제가 매일매일 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냥 모닝 페이지 쓰면 성공, 그날은 그냥 뿌듯한 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쓰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날 아침에는 제 마음을 다잡는 느낌으로 무조건 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3페이지는 진짜 너무 길고요. 2페이지 정도만 쓰고 있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제가 원래는 더 큰 사이즈의 노트를 쓰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노트를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작은 이 노트로 바꿨습니다. 포인트 오브 뷰의 노트인데 이 종이 질감이나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쓰고 있어요. 노트 크기를 줄여서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쓰기라도 하면 됐지. 이걸 쓴 지는 얼마 안 돼서 막 자신 있게 이걸 추천한다. 저 이거 쓰는 사람이에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저는 원래 제 마음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닝 페이지에 매일 어떻게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표면적인 얘기를 쓰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점점 제 속에 고여있던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내면에 고여있던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여기에 털어놓게 돼요. 사실상 이걸 쓴 한 달 정도는 거의 얘가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이걸 어디 배출하지 못하고 다 담아뒀던 거죠. 근데 한 달 정도를 여기에 계속 막 풀어내고 나니까 그냥 몸에 긍정만 남은 느낌? 제가 여기저기 좀 많이 징징거리는 타입이었는데 여기다가 다 징징거리니까 요즘에는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되게 안정형이 된 느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를 오래 쓴 사람이 아니고 이제 쓴 지 고작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새해가 되고 조금 더 저의 일상과 일을 즐기는 데에 확실한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도 좀 기록하는 사람이 추구미였어요. 근데 평생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도달 불가능미라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작심삼일하지 않고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런 진짜 마음에 드는 바인더를 사서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겠죠? 막 이렇게 스케줄러도 열심히 쓰고 일기도 쓰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뭐 기록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안정형이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기를 어떻게 써?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즐기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라소기록이라는 분의 영상에서 꾸준히 못 쓴다고 시작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공감했거든요. 이거 뭐 큰돈 드는 일도 아니고 내가 요즘 불안정하고 좀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번 마음 편하게 써보세요. 저처럼 꾸준하지 않아도 돼요. 말이 너무 많은가? 이제 마지막으로 취미. 요즘 취미들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삶을 잘 즐기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3가지 취미를 즐겨라. 감정을 소모하는 취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몸을 쓰는 취미.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3가지의 취미를 모두 갖기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취미들이 사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취미인 것 같아요. 다만 다 몸을 쓰는 취미일 뿐. 저는 요즘 춤도 추고 발레도 하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운동은 그냥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레는 안 한 지 오래됐다가 다시 시작한 거라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찐 취미는 춤, 와킹, 힐댄스 등등 그냥 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취미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작년까지는 좀 일이랑 일정에 치여서 취미를 좀 온전하게 즐기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이라고 생각했고 또 취미는 성과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목적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뭔가 보여주고 싶고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온전히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또 괜히 도끼병이 있고 솔직히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누군가 알아봤을 때 뷰티 유튜버인데 저 사람 되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당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라면 뭘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춤은 추고 나면 영상이 남잖아요. 그래도 이걸 췄으니까 뿌듯해서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평가할까봐 이걸 올리면서도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나댄다. 보기 별로다. 막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가끔 지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거지. 근데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엄청 많이 털어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도 막 적었거든요. 그런 날에는 뭐 새 페이지가 뭐야 막 썼어요. 진짜 맨날 감정 쓰레기통. 나는 왜 즐기지 못할까?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이 평가할까 봐 걱정할까? 물론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할까? 이런 것들 엄청 적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다 털어내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 이건 내 취미고 내가 즐기는 건 당연한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해낸 성취고 이걸 어디 올려서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지.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올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제가 남을 그렇게 바라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딥한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도 뭐든 칭찬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정말 즐기게 됐고요. 음악에 맞춰서 춤추다 보면 잡생각도 당연히 없어지고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신기해요. 가끔 되게 감성적인 노래에 춤을 추거나 되게 신나는 노래에 춤출 때 그 몰입하는 기분도 정말 행복하고요. 어쨌든 추고 났을 때 이 안무를 배웠다라는 성취감도 남잖아요. 정말 완벽한 취미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취미를 온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최근에 많이 행복합니다. 다만 좀 일하는 스케줄 때문에 자꾸 취미를 못 즐기고 자꾸 취소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일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보여지는 뭔가 화려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온전하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걸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요즘 이 취미로 인해서 몸은 좀 피곤할지언정 굉장히 행복하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추천템을 알려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새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 피부 관리, 얼굴 관리도 물론 하고 있지만 멘탈적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통틀어서 다 말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에는 좀 몸에 긍정밖에 안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 여러분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벌써 2월 됐잖아요. 저는 정말 웃긴 게 항상 한 해에 진짜 시작은 3월이라고 생각해요. 1, 2월은 아직 겨울이고 싹도 안 텄잖아요. 그래서 아직 새해를 새해답게 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음가짐을 리셋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은 그걸 준비하는 달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